다음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정답은 1번. 자, 지역권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기 토지가 나와야 돼요. 무슨 토지요? 자기 토지.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있죠? 네. 자,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어디예요? 지역권 요청한 토지는 자기 토지. 승낙한 토지가 어디예요? 타인 토지. 승역지. 그래서 역지가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주종관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나와요. 자, 지역권은 물권은 맞습니다.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종된 지역권을 주된 것과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럼 기역지문은 틀린 거죠. 니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시득할 수 있다. 니은은 맞는 지문. 계속되고 뭐예요? 표현된 것. 디귿. 공유자 1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쉽게 뭐한다?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리얼 지역권은 유상무상 다 가능하죠? 명 유역지 소유권 처분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된 지역권 처분을 뭐한다? 수반하죠? 네, 미음 지문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미음은 주종관계만 파악하면 맞출 수 있다는 것. 1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22번 가겠습니다. 네, 전세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네, 판례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요가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성립됩니다. 전세금 지급은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서 자, 갑의 매매 대금이 10억입니다. 그죠? 10억인데 매매하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년 동안만 내가 전세권 살다가 나갈게. 을이 알았다. 조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갑은 을에 대한 누수 대금, 10억 대금 채권 있죠? 네. 채권 중 예를 들어서 한 3억. 네? 7억 원 받고 3억. 이 3억을 뭐로 해서? 전세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2번은 2번. 기출된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도 읽어보세요.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네. 정답은 5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 채권 변제를 뭐 할 수 없다는 것? 청구할 수 없다. 23번의 5번은 채권과 물권의 비교. 자, 갑의 건물, 을이 공사대금 채권 있어서 무슨 권? 유치권 행사 중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었다? 새로운 경락이 나타났다?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때 을은 채권 여기한테는 공격이 안 되죠. 달라면 안 돼요. 이건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해야 돼요. 채권은 영어로 only. 이 사람한테만. 유치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물권은 갑한테 행사했던 내용도 병한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영어로 all. 정답 몇 번? 5번. 23번에 1번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점유의 결연관계를 요한다. 네, 목적물의 점유는 아니고요. 네, 목적물. 목적물과의 관계지 뭐의 관계는 아니다. 목적물 뭐다? 네,
점유의 관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점유 중 발생한 채권 안에서 유치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목적물 점유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이런 판례 있잖아요. 무슨 채권이 있고, 과거의 채권이 있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가능해요? 치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 관련된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지 점유의 결론 관계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1번 아니고요. 두 번째,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채권자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가면 아니, 누가 아니고 간접 직접 점유자. 유치권자가 뭐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 현재 점유하고 있다가 여기 채무자가 있고 누가 있으면 제3자가 있으면 누가 아니고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를 뭐 하는 경우 직접 점유하는 경우 이 간접 점유는 인정해줘요. 네. 근데 누가 아닌 제3자가 아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그 채무자는 절대 네버 점유 주면 안 된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보증금 가지고는 물건과의 결연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질문,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면 글자 맞추기 하세요. 부당이득 유치권 안 되고 보증금 유치권 안 된다라고 한번 탁,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23번은 정답이 5번. 채권과 물권 비교해 두실 것. 다음 24번 갑니다.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정답은 5번. 일괄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경매요? 일괄 경매를 물어보는지. 네, 일괄 경매는 출발이 뭐죠? 나대지. 내지.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저당권 효력은 이 건물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요. 그렇죠. 안 미칩니다. 설정된 여기만 미치는 거예요. 여기만 미치지 여기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네. 경매 당시 뭐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면? 같다면 캔. 첫 번째 캔은 일괄 경매 캔. 무슨 경매 캔? 일괄 경매.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의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할 수. 네, 토지만 경매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자, 그럼 거기 5번 지문은 토지상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건물을 뭐 하더라도 축조하더라도 건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고 거기까지 맞아요. 네. 다만 경매 당시 뭐 하다면 갔다면 여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일괄 경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24번은 5번 지문이 틀렸다. 그래서 일괄 경매 얘기를 반드시 뭐 할 것? 잘 정리해 둘 것. 나머지 1, 2, 3, 4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25번 갑니다. 자, 건저당 설명 중 틀린 것. 일단 정답은 1번. 건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한테 뭐했다?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더라도 건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어요. 자, 정상 코스는 이렇습니다. 갑구 1. 갑이 무슨 권 갖고 있다? 소유권. 을고 1. 건저당 설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당연히 채권 최고 있겠죠.
네, 그러면 채권 채고 있다가 채무가 뭐가 돼서 나중에 채무가 뭐가 돼서 확정됐어요. 확정되면 이 근저당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 바뀌어요. 그 확정된 이 금액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변제했습니다. 뭐 했다? 현재. 그러면 이 근저당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뭐 한다? 근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무효 등기야. 뭐 하지 않았어도. 말소하지 않았어도. 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무효인데 이때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원래 정상은 갑이 이걸 뭐 해놓고 말소해놓고. 지어주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우지 않고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러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있죠. 그럼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말소할 수 있고. 자,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고, 또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등청의 성질이 다르죠. 위에 건 소유자 자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소유자 자격이죠. 이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25번에 1번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 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성질이 약간 달라요. 하나는 뭐고? 채권적과 물권적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번은 정답 1번. 네, 이제 26번부터 계약 들어갑니다. 계약은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계약. 자, 계약법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26번 옳은 지문은 26번은 정답이 몇 번? 몇 번일까요? 2번이 됐나요? 그죠?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쌍무인 것은 아니다. 뭐가 기억나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죠? 유상계약이 쌍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지만 유상에 속하는 것이 전부 다 쌍무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1번 지문은 교환이 요무라면 안 되죠. 낙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 무상, 구별, 실익은 네,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지. 그죠? 유상, 위험부담. 문제는 쌍무편무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지문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 갖고 있어야 임대차가 유효하다? 아닙니다. 타인 목적물도 임대차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서 돌려주는 것은 서로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생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26번은 2번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얘기고 27번 계약 성립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 문제 꼭 나오겠죠? 네. 자, 첫 번째 정답은 2번이거든요. 기억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죠? 당사의 계약의 내용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안에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맞는 지문. 니은 지문. 계약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차 무효이다. 분료식 계약. 계약 작성과는 관계가 없고요. 디귿 계약 교섭 중도 파기 불성립이죠.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실내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불법 행위 맞는 이야기고요. 리얼 교차 청약, 양청약 발송 안 되죠. 양청약 뭐예요? 도달. 발송은 무권 대리 최상발하고 계약 성립 승격발 거기서만 발송 쓰고 나머진 전부 다 뭐로 쓴다? 도달. 정답은 2번.
28번 가겠습니다. 쌍무계약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조문을 갖다 그대로 얹혀놨습니다. 정답은 2번.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지문은 쌍무계약 일방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그러면 이건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변제기 있는 사람이 선이행 의무죠. 네. 선이행 의무자는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 틀리죠. 없지요.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2번은 먼저 이행할 경우에 선이행 의무자는 맞아요. 네. 그러나 뭐 할 때는? 불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제목은 불안의 항변권. 세 번째 지문은 양쪽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도 잘못이 없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으면 네, 채무자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지요. 3번 지문도 틀렸고, 네 번째 질문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갑은 귀가 없고 을은 귀가 있으면 당연히 돈 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할 수 있지. 없다. 틀렸고, 또 다섯 번째 똑같아요. 수령지체라는 것은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이 있어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은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겁니다. 2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다음 29번. 값의 토지의 매수인이 중도금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틀린 지문. 네, 정답은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네, 아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모두 주지 않고요. 중도금도 주지 않고, 또 모두 주지 않고, 잔금도 안 주고. 잔금 주지 않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죠? 네. 자, 등기 서류하고 안 주니까 서로 안 준다 하겠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잔금 가지고는 시비 못 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도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무슨 뭐 붙여라. 이자를 붙이는 이자를 지금 붙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판례 가니까 자르더라. 어디? 잔금 내기까지. 잔금 기준 이전 못준 여기만 뭐고 이행 지체 이다가 되고 잔금 기준 이후 못준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 따라서 거기 29번에 몇 번? 3번.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 보세요.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주무된 지연배상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9번은 정답이 3번. 이걸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후 이행 채무 이행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항변권 동생관계 들어간다는 것. 중요한 판례니까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30번 갑니다. 제3절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네, 거기 5번 볼까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뭐 했을 때, 해약했을 때, 그죠? 낙약자에게 자기가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30번의 정답은 5번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낙약자가 채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는. 네, 낙약자는 것은 지금 보통 제가 을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 이제 요약자께서 공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해제는 요약자가 해야 되겠죠. 요약자가 계약을 뭐 해서 해제를 해지하여
해제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요. 아십니까? 네. 그럼 수익자는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수익자는 무슨 배상으로? 네,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요 약자는 여기 무슨 회복? 원상회복 들어가고 수익자는 무슨 배상이다? 손해배상으로 공격한다.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는 얘기고, 그러면 1번 지문은 왜 틀렸을까? 이거 소개시킬 수 없어요. 네. 자, 수익 의사 표시가 됐으면 그저 당사자는 그 수익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면 안 되겠죠? 없다. 자, 두 번째, 유약자가 해지하기 위해서 수익자 동의받을 이유는 없죠. 네. 다음에 낙약자는 유약자가 수익자가 갑병관계죠. 네. 갑병관계의 문제 가지고 수익자에 대항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은 낙약자 체불이 있으면, 그죠? 자, 수익자는 보상관계인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원상회복은 누구 거예요? 유약자 권리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뭐예요? 이응, 시옷.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1번 가겠습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2번. 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돼 있습니다. 이행 지체예요, 불능이요? 불능.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럼 불능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필요가 없죠. 즉 31번의 1번은 이행 지체고 2번은 뭐예요? 이행 불능. 그럼 지체할 때는 뭐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버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최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무슨 불능은?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1번 몇 번이다? 2번.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해약금 해제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해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특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 이유가 뭘까? 해약금 해제 규정은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므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1번 지문 볼까요? 1번은 채권 계약에 있어서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다. 그건 아니에요. 손해배상 예정은 아니에요. 이건 위약금 특약 들어갔을 때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하는 말 맞겠지만, 두 번째는 해약금 해제는 배액 상한에 의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효과 발생한다. 입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배액을 상한에 끝나는 건지 입으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의 상대방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허가 신청하였다. 이행 착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죠. 허가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요. 허가 뭐예요?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이행 착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뭐예요? 허가 받기 전도 할 수 있고 허가 난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33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33번이요. 자, 옳지 않는 것. 자, 가등기 목적된 부동산 매수한 정답은 2번인데,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전부 타인 권리 매면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볼까요? 갑구 봅시다. 갑구는 뭐에 관한 얘기죠? 소유권.
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네, 두 번째, 을한테 뭐 해줬다? 가등기 했다. 자, 가등기 됐으면 이제 이쪽이 여백이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그러면 가등기 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네? 병이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등 부동산 산 사람은 각오해야지. 나중에 이게 뭐가 되면 등기가 직권으로 뭐 한다는 사실을 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소된 이 병이 이 갑한테 담보 책임 들어갈 때 무슨 책임 들어갈 때요? 담보 책임 들어갈 때.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갑이 병한테 타인 권리를 팔았을까요? 아니요, 내 권. 타인 권리 아니에요. 누구 권리요? 자기 네, 자신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 들어갈 때는 이 책임 들어가면 안 되죠. 뭐? 권리 전부가 타인 관련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묻는 것은 이런 책임 물어요. 저 당권 행사로 네 소유권을 뭐야 상실하는 매수인이 있죠. 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매수인이 있죠. 저당권 행사로에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요. 지는 뭐든 묻지 않고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손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3번의 2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이 아니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는 매수인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로 묻는다는 것. 저당권 실행 담보 책임으로 묻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도 있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3번은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아니에요. 언제 발생해 그러면요? 했음. 네. 이렇게 요거 말했어. 증액 청구했을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법원에 소재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판결 확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 증액은 100%를 증액을 요구했어요. 법원에 갔더니 100%는 너무 과하고 60%가 증액이 맞다. 그럼 60% 증액 효력은 자 판결 확정 시가 맞는 걸까? 소제기 시가 맞는 걸까? 증액 청구 시가 맞는 걸까? 청구시 네, 증액 청구 시가 맞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몇 프로? 60%. 네, 그럼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뭐다? 증액 청구 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 34번은 정답이 3번이 정답이고요. 자, 35번 갑시다. 설명으로 옳은 거. 네, 정답은 3번. 자, 3번 제목 해지 뭐야? 통고. 해지 통고는 잘못이 없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뭐다? 즉각 매수 청구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이기 연체 해지 단계는 안 되지만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겠죠. 자, 35번에 1번. 자, 도난 방지 보호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음. 수선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은 맞지만 그죠? 언제나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 수선까지만 면제되지. 대규모 수선은 여기 누구 거? 임대인 거. 네 번째 질문은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양쪽 걸쳐 있으면 계약관계에 임차지에 있는 것만 매수청구 들어가는 거지 전체 매수청구는 인정이 안 돼요.
다음 다섯 번째는 매수 대상은 건물의 금액과 설정되어 있다. 건물 시가에서 그 금액만큼 뺀 나머지가 매수 가격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시가가 전부 다 시가예요. 빼면 안 돼요.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3번. 35번은 정답 3번에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대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틀린 것 됐네요. 정답은 3번. 임차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됐다. 전대인 또는 전차인 주민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안 됩니다. 자, 가물병에서 자, 을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병이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을은 보호를 받아요. 을은 뭘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을이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을은 보호를 못 받아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보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언제 보호를 받는다? 간접 점유자 주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 직접 점유자 되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죠. 설령 이 사람 돼 있어도 얘가 안 돼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점유자? 주민등록은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36번은 정답이 3번. 간접 점유자 언제 보호받는다?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전제로 보호받는다는 것. 36번은 정답이 3번.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틀린 것. 네, 정답은 5번이네요. 몇 번이요? 5번. 자, 1번. 일부 개축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일부 개축하면 안 되지. 기억은 일부 개축 때문에 틀렸다. 1번만 안 되고 뭐로 가야 돼요? 전부. 그래야지 갱신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지문은 동법 적용받는 임차 건물에 대해서 자 거기 보시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서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요건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 뭐죠? 네, 건물 명도.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집행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주소지가 달라요. 임차 건물 소재지하고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돼요. 당연히 건물이 있는 소재지죠. 어디가 아니다. 주인이 사는 주소지를 하면 안 되죠. 어디 거? 임차 건물 소재지. 리을 차임 증액 청구는 증액 청구가 있은 후 2년이 아니죠. 몇 년? 1년. 그래서 맞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정답 그래서 5번. 38번 들어갑니다. 38번은 근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수의 부동산에 뭐 했고 가등기했고 그 다음 뭐요? 저당권 취득했다. 그러면 갑의 채무자 등이 있고 자 을이 채권이 있어서 뭐 설정받았고 가등기 설정했고 이 무트로 병이 뭐가 있다는 거죠? 저당권. 호순이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요? 호. 자, 그럼 38번에서 옳은 지문은 정답이 2번. 자, 이번에 뭐라고 씁니까?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실행통제에서 효력이 있다. 있습니다. 자, 갑이 청산금을 주관적으로 뭐해서 평가했어요. 물론 채무자한테 불리해요. 평가해서 이쪽에 통지했죠.
통지하도록 뭐가 있다? 효력이 있습니다. 즉 뭐는 진행한다? 네, 청산기관은 뭐한다? 진행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1번 봅시다. 갑은 변제기가 도래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등기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뜻을 뭐 해야 돼요? 통지해야 돼. 절차 보세요.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하나요? 아니죠. 무슨 기간 경고해야 돼요? 무슨 기간? 청산기간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없다는 뜻을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을한테 알려주고 병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청산기간 여기서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족하면 나가서 배당받고 끝나겠지만 만약에 불만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들어가요?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즉시 들어가면 안 돼요. 없다는 뜻을 누구한테 통지하고 을한테 통지하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도 병한테 알려줘서 이 청산기간 2개월을 경과한 다음에 청산금 뭐 없으면 갖다 본등기 하면 될지 몰라도 반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치했을 때 채무자 등은 당연히 변제기 도래 전, 그죠? 청산기간 경과 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마서 청구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제기 도래 전 X보다 경매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무슨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경매할 수 있다는 거. 불만 있으면.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요. 다섯 번째, 후순위 권리자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면, 그죠? 담보 가등 권리는 소멸하죠.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물어보기 때문에 저당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네, 39번. 39번은 집합법 설명주 맞는 것은 3번. 전원 뭐가 있으면 동이 있으면 소집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은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됐죠? 참고해 두시고요. 39번 정답 몇 번? 3번 참고하시고요. 40번이 있네요. 엄청 길죠? 그죠? 자, 40번 문제는 이제 가서 반드시 100번이고 200번이 읽으셔야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자, 가번 들어가겠습니다. 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격려했다. 자, 가번은 그럼 이전형이죠. 네. 신탁자하고 무슨 자? 수탁자. 네,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명의신탁이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볼 게 뭐죠?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일단 결정하셔야 되겠죠? 수탁자 뭐가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신탁자 소유자죠. 네. 그러면 가번에 명신탁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격려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명신탁이 뭐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갖다가 뭐 한다는 거? 이전 해지한다는 말은 존재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해지해서 돌려받지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번 지문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말이 맞겠죠? 다음, 매수인은 신탁자가 매도인 양에 할애해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 격려했다. 그럼 나번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중간 생략형이에요. 그러면 신탁자가 매수인 되고 매도인이 이렇게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수탁자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의신탁은 당연히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고, 그 소유자는 누가 될 것이다? 이 매도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되겠죠. 그럼 나번에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도인 양해 아래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맞고요. 수탁자 앞으로 그는 등기도 뭐다? 무효이다가 돼야 되겠죠. 유효가 아니고 뭐다? 네, 무효이다 해야지 잘 맞겠죠. 이거 물어본 거니까. 다음 다 위 나에서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에 수탁자 격려 등기. 자, 처음에는 몰랐다. 그죠? 나중에 알았다.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번은 뭐죠? 무효. 아니 답은 무효죠. 자, 그다음에 위 나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 효력에서는 동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뭐라고 볼 것이다? 매매는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나번은 뭐다? 유효. 다음 부동산에 관한 물권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됐다. 그럼 이건 이제 무슨 형으로 한 걸까요? 네, 계약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고, 네, 수탁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명의신탁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될 것이고, 수탁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매도인이 있을 거예요. 등기 있죠? 매도인 뭐다?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선일 때는 이게 유효, 악일 때는 무효.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고 유효 등기가 되고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라번은 매매계약 효력은 뭐예요? 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발생해요? 네, 수탁자하고 누구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발생하겠죠. 이때 상대방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던 경우라면 당연히 뭐다? 유효. 그다음에 명의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가 건물을 뭐한 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뭐가 돼서 해지. 이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있죠. 소유권이 신탁자로 환원됐습니다.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상권 취득할 수는 없지요. 그대로 빈 토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몇 번이요? 2번. 네, 그래서 40번은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 문제는 10번이고 20번이 읽어두셔가지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네, 시험은 공부할 때는 차분차분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힐 수 있는 파트는 반드시 확실하게 맞히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세요. 물론 진의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다 맞추고 싶은데 네? 선택을 잘 하셔서 민법은 나올 만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주로 판례에 관한 얘기가 많으니까 네, 좀 잘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